뭐 입장을 냈는데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하겠다. 뭐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남궁 기자, 뭐 저런 후유증 그런 거 없겠습니까? 환경단체가 반발한다든가. 물론 저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쪽이나 야당에서는 뭐 별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해외 공론화위원회 사례들을 보면 네. 뭐 잘 지켜진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핵 원전 없는 나라로 간다라고 했다가 뒤집었거든요. 결국 그 정치권에 대한 원전 세력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뒤집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은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이 공론화 결정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곳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시민단체, 환경단체 쪽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것에 집중하겠다, 의미를 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향후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24일 날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완전을 기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민주적으로 나온 결론을 민주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네. 좀 일제히 반발이랄까, 반박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화면 보십니다만, 뭐 저 대국민 사과를 해라,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과해라, 뭐 정부는 다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네. 만약에 저게 원전 문제가 계속 심각한데 그냥 놔뒀으면은 계속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시민단체들 가서 네. 시위하고 국회에서도 맨날 그 정쟁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 지리한 이런 싸움이 계속됐을 텐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해결된 거 아니냐, 공정하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를 과정을 거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먼저 피력을 한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물론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강력한 비판이 있은 후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사실 그때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서 야당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면피 아니냐.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 당장 폐쇄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실현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여론 수렴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는 실천하고 싶었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혹시 면피의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면은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을 담보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재개하는 것으로 됐고요. 근데 문제는 매번 사안마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수기 민주주의라는 높은 정치 철학이라는 것을 존중은 하지만요, 매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말 공론화라는, 아니면 국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는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단을 시켜놓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말씀하신 생길 수 거는 있다는 공론화위원회가 이 결정에 대해서 네. 너무 단기간에 했다,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다 이런 사안 말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런 매번 이렇게 공론화가 필요하냐,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다만 생각하세요? 공론화에 대해서 지금 이번 사항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과를 요구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게 되게 갈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에 붙여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전도된 거고요. 원래 이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싸고 공사 하나 마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많은 거여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사과가 필요하다면 저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인단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짜고 친 거 아닌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들이 조금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수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고 이후에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후에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 걸 그러면 이게 갈등 사안이니 좀 공론화해서 시민 수기를 거쳐보자 이런 결정을 한 거는 진짜 소통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이 공사를 빨리 하자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